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 파리올림픽 남자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페인 대 이집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인은 8강 진출은 두 경기 만에 확정이 되었다. 일단 엔트리 자체가 압도적인 상황이기도 했고 고메스가 측면에서 보여주는 능력은 올림픽 대표 레벨에서는 압도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3차전의 상황 자체가 스페인이 굳이 승리를 거두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로테이션도 충분히 돌릴 수 있고 이집트에게 지지만 않는다면 1위를 확정 지을 수도 있는 상태다. 지난 두 경기처럼 공격성을 크게 보여줄 이유는 하등없는 셈이다. 이어서 이집트는 경기가 최대한 루즈하게 가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집트는 3골 차이로 지지 않는다면 2위로 8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이집트가 아주 극단적으로 잠그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물론 이집트가 1위를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스페인을 상대로는 중앙에서 공을 잡고 뭔가를 하기에는 전력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크다. 다득점에 능한 스페인 상대로 맞불을 놓는 것도 전략적인 면에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 무승부를 과감하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스페인이 로테이션이나 1위를 지키기 위해 상당히 안정적인 운영에 힘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이집트 역시 3골 차이로 지지만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두 팀이 루즈하게 경기가 이어질수록 이득이라고 할 수 있고 서로 합의가 된 듯한 경기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모로코 대 이라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로코는 속해 있는 조가 모두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가장 혼돈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모로코 입장에서도 비기는 상황에서는 탈락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모로코가 이 매치에서는 매우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모로코가 몰아붙이는 상황에서의 득점 기록은 어느 정도 좋기는 하지만 라이미가 팀의 모든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수비는 1차전과 2차전 모두 경기 막판 실점을 허용하는 등 뒷심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어서 이라크는 더 절박한 상황이다. 이라크는 비기기만 해도 탈락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인데 결국 이라크도 유일한 경우에 수인 이기면 올라간다를 실천하기 위해서 매우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일단 라인이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심이나 후세인이 보여주는 효율이 매우 좋다. 아르헨티나 전에서는 6개의 슈팅만 기록했음에도 3개를 유효 슈팅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경기에서 양팀 모두 승리하면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두 팀이 모두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무기인 두 팀이 서로 난전 상황을 만드는 것을 상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로코가 전체적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비적으로 뒷심이 좋지 않다는 건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로코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 대 아르헨티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비교도 올라갈 수 있는 수가 있기는 한데 이는 모로코와 이라크의 경기가 무승부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다. 결국 우크라이나도 기도 메타보다는 이 경기를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공격에 올인하기에는 우크라이나의 수비적인 문제가 크다는 것인데 지난 경기에서도 살루크가 PK를 내주고 퇴장을 당하면서 두 경기에서 2개의 페널티킥을 내주는 사고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이어서 아르헨티나는 입장은 조금 더 여유가 있다. 비기기만 하면 8강 진출은 확정이 되는 상태다. 결국 2차전에서 보여준 4-4-2 양상과 측면을 공략하는 식의 운영도 충분히 가능한 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아르헨티나도 알마다와 메디나 등 측면을 공략하는 선수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가 4-5-1로 나서면서 중앙에서는 블록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고 마스체라노 감독의 세부 전술적인 능력이 그다지 호평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몰아붙이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박스 안 사고 비중을 생각하면 공격적인 스타일의 유지가 그다지 효율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다. 아르헨티나가 2차전처럼 간격을 좁히고 측면을 공략하는 식으로 가도 선수층의 힘으로 어찌어찌 극복을 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다. 아르헨티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뉴질랜드 대 프랑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질랜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 미국보다 2골을 더 기록하고 이겨야 8강에 진출하게 된다. 기니가 미국을 상대로 패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뉴질랜드가 프랑스를 이겨야 하는 상황임에는 분명한 상태다. 뉴질랜드가 공격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는 분명한 셈이다. 문제는 뉴질랜드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이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점인데, 지난 미국전에서는 전반부터 점유율을 높이고 플레이를 했는데 되려 미국에게 철퇴를 3번 맞고 대패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어서 프랑스는 대량 실점을 면하면 사실상 8강이 확정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난전 유도를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대의 공격을 적절하게 받아치는 것으로 일관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라카제트 같은 선수들도 상대가 올라와주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라인 브레이커 역량이 더 드러나게 될 수도 있다. 페이스는 뉴질랜드에게 어느 정도 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프랑스가 바라는 환경일 가능성도 있다. 경기 페이스를 오히려 뉴질랜드가 잡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승자는 프랑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뉴질랜드가 점유를 높이고 갔다가 철퇴에 맞아버리는 상황이 잦은 모습이고, 프랑스의 라카제트도 라인 브레이커 기질을 보여주기에는 상대가 올라와 주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본다. 프랑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미국 대 기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승리를 거두면 사실상 8강에 진출하게 된다. 물론 뉴질랜드가 프랑스를 이기면 좀 복잡해지기는 한데 그 확률 자체가 적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이 굳이 다득점 승리를 노리기보다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승점 3점을 뽑아먹겠다는 식으로 나설 듯하다. 따라서 수비를 먼저 하고 실리적인 플레이를 노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프랑스를 상대로도 빅찬스 메이킹 같은 공격에서 압도했던 전적을 생각하면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보고 있다. 이어서 기니는 프랑스가 뉴질랜드를 이기고 미국을 3골 차이로 이기면 된다. 따라서 기니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던 뉴질랜드 전에서의 플레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당시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섰던 상태에서 17개의 슈팅을 기록했음에도 오히려 수비적인 난조가 더 심했다. 뉴질랜드에게 빅찬스를 4개 내주면서 졌는데 공격의 효율이 좋은 미국 상대로도 비슷한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페이스 조절과 실리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다만 기니가 몰아세우는 것을 받아치는 것으로 공격에서의 효율을 살려내는 면모를 기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기니가 대체적으로 공격력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나 반동으로 수비적인 난조가 심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미국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스라엘 대 일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파라과이 상대로 난전을 벌이는 데 성공했다. 다만 PK를 놓치는 등 다소 아쉬운 결정력 때문에 결국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다. 이스라엘이 그나마 60%의 점유를 가지고 몰아치는 상황이라서 이런 다득점 양상이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본을 만나는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직력이나 개인 기량에서 일본에 밀리는 양상이 짙었다. U20 월드컵에서도 이기기는 했지만 당시에도 점유나 대체적인 경기 분위기는 일본이 여유 있는 판세였다. 이어서 일본은 8강 진출에 성공한 상황이다. 3차전은 다소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대가 이스라엘이라는 점에서 일본도 이 매치를 이기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지난해 있던 U20 매치에서 다소 방심했다가 패배를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현재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라서 다득점까지 노리기에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일본이 공격권을 꾸준히 쥐겠다는 전략은 수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이 이스라엘을 상대로는 조직력이나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서 앞서는 모습이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방심한 상황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아주 여유를 부리거나 하는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일본 승리를 추천합니다.